제주 곳곳에 남은 아픈 역사 제주 4.3. 올해로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오늘 문학 속의 제주 4.3을 만나봅니다.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났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4.3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토벌대의 무자비한 과잉 진압 과정, 그 속에서 죄 없는 주민 3만여 명이 희생됐지만 반세기가 지나도록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죄가 됐던 암흑의 역사. 그 아픔은 소설 속에 담겨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혹한 시대, 문학은 제주 4.3의 진실의 물꼬를 텄습니다. 4.3 당시에 우리 제주 사람들의 몸에 굉장히 수많은 상처들이 새겨졌었잖아요. 근데 마치 옷을 입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만 문학은 소매 사이, 그리고 목덜미 사이에서 살짝 비춰지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그 상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시는 이야기하고 소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3의 진실을 알리는데 문학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 현기영 선생의 순이삼촌도 있고요.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라는 작품도 있어서 이런 작품들이 결국 4.3이라고 하는 아픔, 비극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푸르른 바다, 아름다운 봄날, 문학 속의 4.3 현장들을 찾아갑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분순이에는 현기영의 소설 4.3의 아픔을 알린 순이삼촌 기념비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출간이 됐고 또 그때 시대 상황은 어땠나요? 순이삼촌이 발표된 게 1978년도죠. 78년도면 박정희 군사 독재, 유신 정부 정권의 정말 막바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4.3이 발발되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삼촌의 마지막 문장에 30년 동안 유예된 죽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30년의 세월 동안 4.3의 사자도 못 꺼내는 상황.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4.3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소설 순이삼촌. 학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환청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결국은 자살한 순이삼촌의 이야기를 통해 철저하게 은폐됐던 진실을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순이삼촌을 언제 처음 접하셨고 읽었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처음 순이삼촌을 봤을 때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굉장히 슬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순이삼촌을 계기로 해서 4.3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읽게 됐죠. 순이삼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주도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4.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감동 그리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순이 삼촌들의 넋을 위령하는 제주 4.3 평화공원. 희생자들의 이름마다 헤아릴 수 없는 원한과 아픔이 깊게 새겨져 있는데요. 하지만 70년 동안 4.3은 그 이름을 새기지 못한 채 백비로 누워 있습니다. 그저 4.3일 뿐 어떻게 규정할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가 또 4.3 70주년 되는 해잖아요. 좀 해결해야 될 것, 가장 큰 과제, 이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4.3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주는 게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백배 이렇게 누워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4.3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3은 대한민국의 역사 이렇게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4.3은 통일운동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통일한국,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통일된 한국의 미래이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4.3이 지금 7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제1제주인 소설가 김석범은 4.3 정명 없이 백비를 세우지 말라는 굳은 의지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화산도는 12년 동안 고향의 비극을 절절히 아파하며 써내려간 200자 원고지 22,000장 분량의 4.3 대하 소설입니다. 해방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인물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왜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걸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통렬한 어떤 시대의식, 특히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던 문제들, 그리고 친미 정권의 수립들, 이런 아주 통렬한 시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해방 공간을 다뤘던 소설들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의식입니다. 그래서 화산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주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신화와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3 소설이기도 하지만 화산도는 제주의 소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마귀의 죽음을 비롯해 김석범은 평생을 4.3을 다룬 작품 집필에 매달려 왔는데요. 일본어로 쓴 화산도는 1997년 일본에서 완간된 후 국내에서 완역 출간됐고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문학도 일본 문학도 아닌 그 한국과 일본이라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경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김석범 작가 자신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산도를 한국 문학의 범주에 놓자, 일본 문학의 범주에 놓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산도는 제주의 문학이고 제주 사람들이 정말 아픔으로 써내려갔던, 물론 일본어로 쓰여졌지만 제주 사람들의 삶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 관음사. 이곳에도 4.3의 아픔은 서려 있습니다. 소설 화산도에서도 등장합니다. 자비와 평화의 공간에서 무장대와 토벌대는 치열한 격전을 벌였고 수많은 주민과 스님들이 죽어갔습니다. 아직도 군 주둔지의 참호가 고스란히 남아 그날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문학은 어떤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거나 희생자적이나 순환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좀 넘어서서 4.3을 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학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감동이랄까요?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역사의 몫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4.3은 그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감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동, 서정의 감각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술은 역사의 아픔과 진실을 감동으로 세상에 전해왔습니다. 문학은 제주 4.3을 세상으로 끄집어냈고 진실의